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난감한 거예요. 왜? 포든이 오른쪽에 안 있고 왼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 뭐야? 뭐 벨링엄 여기 있는데 이쪽에 포든이 있네? 이거 뭐 고개 돌려보니까 뭐야 이거? 이제 이제 스톱 먹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벨링엄한테 가요. 벨링엄한테 가니까 포든 프리. 포든 프리. 상황이 이제 또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포든을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명깔 형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점점 더 과격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이제 주변 인물들의 네. 반응 잠깐 얘기해줬잖아요. 뭐 계속 좀 동일합니까? 뭐 어떤 거요? 눈 레이저요. 아, 눈 레이저요? 네. 아니 뭐 그냥 그러니까 저랑 제일 오래된 가까운 친구들은 그러니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축구 뭐 대충 네, 일하는 뭐 대표팀 경기나 보고 그러는 네. 정도니까 하다가 근데 뭐 어쩌다가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래서 네. 대화방에 얼마 전에 올렸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 떠 있는 거 보고 야 이거 네 눈에다가 뭘 한 거냐고 이거 개눈깔 이거 뭐냐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해줬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이제 놨기 때문에 오래됐다 그냥. 그렇게 됐지. 오래된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오래된 잉글랜드를 저희가 오늘 얘기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잉글랜드 편을 저희가 찍었잖아요. 네. 저번에 그때 이제 네. 무질서, 네. 무한 트랜지션. 네.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였었던 잉글랜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축구를 하고도 이제 결승에 갈 수 있다. 네. 어째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잉글랜드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조금 그래도 결이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네덜란드랑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느낄 만한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경기 나쁘지 않았는데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그 프랑스 설명했던 영상 있잖아요. 네. 그때랑 좀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에서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막 뭐 스페인이나 독일처럼 완전히 정돈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위치만 큰 틀만 갖춰 놓으면은 그래도 기능을 하는 게 이 탑 클래스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틀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갖춰졌다. 그리고 반면에 근데 네덜란드도 수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스코어가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 한번 보면서 잉글랜드가 좀 어떤 방면에서 달라졌는지 우리 개눈깔 형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처음에는 3-2-5 대 이제 4-1-4-1 해놨거든요.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3-2-5라고 보시면 되고 뭐 3-2-5 혹은 뭐 3-4-2-1 뭐 이렇게도 표현을 네. 많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4-1-4-1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 장면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좀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덜란드가 이제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춘 상태는 아니고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백라인 4명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트리피어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카가 이제 윙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왼쪽부터 보면 트리피어, 벨링엄, 포든, 케인, 사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 혹은 뭐 3-2-4-1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5대4로 수적 우위가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적 우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이드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일단 2대1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근데 저 네덜란드 저 위에 있으니까 2대2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공이 넘어왔을 때 넘어오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에 관여를 못하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2대2까지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공이 넘어오게 되면은 관여를 못하고 열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수백라인이 또 다 안으로 좁히게 되죠. 그때 네. 이제 또 저번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잘라서 봤을 때 네. 사카 쪽이 이제 프리하게 네. 열리고 사이드 채널이 완전히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인터벌. 네, 인터벌. 이 갭 벌어져 있죠. 네. 미드필더 갭 벌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링엄이 이제 이 포백의 폭 안에서 공을 잡은 거죠. 네. 포백의 폭 안에서 공을 잡아 있고 이제 나머지 2명이 케인, 포든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지금은 거꾸로죠. 보통이었으면 이제 9번인 케인이 센터백 2명 이 인터벌 사이로 가서 이 둘을 고정시키는데 지금은 거꾸로 포든이 이제 9번처럼 가서 센터백 2명을 끌고 갔고 그러면서 케인은 또 어디 남아 있는 거예요? 왼쪽 센터백이나 네덜란드 기준으로 왼쪽 센터백이랑 왼쪽 풀백 이 사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카는 전환이 됐을 때 1대 0의 상황. 이제 그 네. 아케도 저쪽 위로 네. 고정이 돼 있으니까. 몸 방향 자체가. 네. 그래서 공 전개되죠. 이제 코앞까지 가서 자기한테 이제 벨링엄이 수비를 다 고정시켜 놔 있고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아케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공을 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2대1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그래도 아케도 레벨이 높은 게 뭐냐면은 약간 뒤로 돌아가 볼게요. 뒤로 가서 나올 때 여기서 한 번에 한번 약간 봐요. 네, 살짝 봤어요. 그리고 몸 방향이 이미 에이. 케인이 동작이 나옴과 동시에 사카 네.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케가 네. 그래 수비를 잘해준 거다. 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게 아마 레인더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인더스가 와서 공을 가진 케인에 대해서 마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마크가 안 돼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올지 패스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케가 만약에 딸려가면 사카 쪽이 네. 프리하게 열리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사카 쪽만 따라가기에는 케인한테 중앙 네. 공간을 내주는 게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없다고 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드리블을 해서 코앞까지 오죠. 반응을 보일 때까지. 네. 그리고 반응을 보이면 그때 패스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대1 상황에 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 네덜란드도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면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예. 차단해주고 예. 그리고 또 클래스가 높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워커가 순간적으로 백스리 거의 백스리에 가깝게 높이로 봤을 때 네. 있었는데 와서 이제 오버랩 거는 거죠. 음. 오버랩 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2대2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스윙이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면 크로스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사실상? 반대쪽 파포 예, 파포스죠. 그리고 파포스트 보시면은 이제 두 명 가 있죠. 벨링엄이랑 포든. 벨링엄이랑 포든 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트리피어 같은 경우가 오죠. 아까 네. 얘기했던 325에서 왼쪽 끝에 있는 위치인데 트리피어도 그러니까 마크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또 네덜란드 입장에서 오른쪽 윙이 끝까지 트랙백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비적으로도 이건 네덜란드가 네. 잘한 거네요. 네, 엄청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보세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져 버리네. 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도 뭐 점프 뛰어서 경합해서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먹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했다. 완전히 다 한 거죠. 그리고 걷어내는 거고. 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카 뭐 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있는 포든? 거 마이누랑 이제 포든 위치가 약간 네. 바뀌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는 아닌 거예요. 그때 프랑스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예. 조금 많이 유동적이에요. 물론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였다면 근데 이렇게 안 하죠. 무조건 고정이겠죠. 딱 그 위치에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4-1-4-1인데 뭐 4-1-4-1 혹은 이제 차비 시몬스가 데클랑을 막기 위해서 점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4-1-4-1이랑 뭐 4-4-2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비 시몬스가 데클랑 막기 위해서 점프 뛰었다 보니까 이렇게 미들이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미들인데 여기가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윙이랑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이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6번이 벨링엄을 막으러 가는 거죠. 6번이 이 라인이랑 라인 사이 공간으로. 이제 6번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공 뒤로 나오고요. 뒤로 나오게 되면은 아예 뒤로 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4-1-4 형태가 온전하게 좀 보이죠. 정돈이 딱 돼 있네요. 데파이 원톱 있고 후방에 넷. 네, 4-1-4-1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걸리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 봤던 것처럼 데클랑에 대해서 차비 시몬스가 1대1에 가깝게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마이누가 원래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3-4-3 혹은 3-2-5라면은 이 공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버려요? 아예 그냥 아래쪽까지 내려가 버렸네. 네, 거의 뭐 백스리에 가깝게 한 라인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 시몬스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1이 걸리는구나. 네,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데클랑 막아야 되는데 얘를 막아야 되나?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보내 옆에를. 네, 그러니까 마이누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을 보고 돌아서는 거죠. 앞을 보고 돌아서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딸려 나오는 거고. 네, 여기서 또 걸리는 거고 대신에 오더라도 타이밍이 맞아야 늦어요? 늦어요.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또 어디서 또 2대1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쪽. 네. 이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4-1-4-1이다 보니까 윙이잖아요. 네. 오른쪽 윙이니까 맨마킹 대상 자체는 누구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상대 윙백이겠죠. 네, 트리피어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트리피어한테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마이누가 내려오고 데클랑까지 내려와서 센터백 두 명인 거죠. 게이랑 이제 여기 스톤스니까. 네. 이 둘이 벌어지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선 결국에는 여기서 2대1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센터백에서 케인한테. 그러니까 한 명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명 손해가 지금
여기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는 거죠. 잉글랜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점프 뛰었던 게 네.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이 됐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차비 시몬스가 아예 데파이랑 일선까지 갔으니까 네. 4-4-2라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백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점프를 뛰었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점프 뛰면은 그 등 뒤에 삼각형에 벨링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리로 사이 공간에 딱 들어가 있네요. 네, 프리로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트리피어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마크 대상의 등 뒤로 그리고 풀백의 지역 방어 범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 윙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링엄은 공 받고 돌아서는 거고. 벨링엄도 공 받고 앞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죠. 벨링엄 있고 다섯 있는 건데 벨링엄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받았으니까 혹은 반 라인 내려와서 받았어도 여전히 케인이랑 포든 그리고 사카까지는 있고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트리피어 오른발잡이, 벨링엄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전환해서 반대쪽까지 가기는 굉장히 용이하네요. 네,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미 안쪽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좁혀져 있고 완전히 사이드 채널 프리로 열려 있죠. 케인 받고 사카 나가고 아까랑 거의 동일하죠. 지금도 파포스트 또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인터벌도 이제 벌어져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어쨌든 한 번에 올라가진 않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들어갔어도 이상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PK가 됐죠. 이게 PK가 들어간 장면인데 이것도 그냥 초반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3-2-5, 그 3-4-3 혹은 뭐 3-2-4-1 이게 상대 포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걸린 거고 이제 약간은 이제 마이누가 들어오면서 아놀드가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유동적이게 된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패턴이나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조금 개선된 네. 모습은 훨씬 잉글랜드 쪽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4-2-3-1로 했을 땐 너무 경직돼 있어요. 딱 4-2-3-1로만 서 있어요. 저희가 저번 영상 때 봤던 것처럼. 근데 이게 3-4-3만 해놓고 뭐 마이누 정도만 아놀드 빼고 넣는데 큰 틀에서만 선수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조금만 정해주니까 이게 저절로 굴러가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인이 PK 얻어가지고 직접 네. 성공을 시켰고. 네, 저기 13분, 14분이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22분인데 이제 1대1 돼 있죠. 저 장면으로 골을 뽑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이 약간 옵사이드 위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이누가 조금 이날 같은 경우 마이누가 조금 핵심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3선이랑 2선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누가 넘어가면은 포든이 높이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이로 봤을 때 하나 밑에 있고 또 마이누가 있으면 다시 포든이 하나 위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쪽 이제 경기장 절반 잘랐을 때 오른쪽에서 좀 유닛 플레이가 많이 잘 됐죠. 지금도 그래서 포든이 높이로 봤을 때 한 라인 밑에 있고 이제 마이누가 한 라인 위에 있는 거고요. 자, 트랜지션인데 벨링엄 볼 키핑하고 뭐 했어도 어쨌든 간 공소유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학포랑 지금은 데파이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위치가 바뀐 건데 그래서 얘가 원톱이라고 볼 수 있고 미들라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데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앞쪽에 고정이 돼. 네, 완전히 고정돼 있으니까 프리로 열리는 공간은 오른쪽 사이드 채널이구나. 네, 사이드 채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케는 점프 뛸 수가 없어요. 왜 그쵸, 누가 있으니까? 스톱하고 있으니까.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세요. 좌우 폭이랑 그러니까 높이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윙백이 좌우 폭이랑 높이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프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대1. 네, 2대1이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와요? 네. 결국에는 이제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내줬으니까 이제 레인더스가 오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2대1이 걸리네. 또 2대1 걸리는 거예요. 또 빠졌어요. 마이누 컨트롤하고 바로 앞에 봐버리네. 네, 바로 앞에 봐버리죠. 앞에 봐버리고 자, 이 장면이 중요해요. 저희가 그때 덴마크전 잉글랜드 봤을 때 그때 4-2-3-1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해요. 그때는 이제 왼쪽 포든 벌려 있고 케인 있고 오른쪽 사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설명했던 거잖아요. 카일 워커가 그때는 온전하게 포백의 풀백이었다 보니까 상대의 백라인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었으면은 사카가 들어가고 워커가 올라가고 돌고 아니면은 뭐 사카가 있을 때 여기서 워커가 간다든지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직돼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좀 했었는데 근데 보세요. 4-2-3-1이니까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그 숫자가 박혀 있으면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2-5, 3-4-3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포든이 되는 거구나. 네, 원래는 3-4-3에서 그러니까 3의 오른쪽이니까 네. 내가 내려와서 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3의 오른쪽이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고. 네,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추어 축구도 그래요. 막 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반복적으로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다시 너 위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3-4-3인 게 의미가 없는 건 거죠. 거기 있다가 다시 오고 또 다시 거기 갔다가 다시 오고 공이 오든 안 오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걸 뭐야? 포든이 정확하게 하네. 네, 정확하게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반대쪽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고 지금은 뭐 케인이 완전히 공 쪽으로 와 있긴 하지만 공간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 센터백이랑 풀백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는. 네, 윈터블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했기 때문에 아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끌려가니까 또 다시 사카의 플레이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냥 결국 이제 경우의 수를 엄청 만든 네. 거네요. 저 플레이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냥 또 다시 여기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벨링엄이 지금 한 라인 밑에 있는 건데 마이누가 넘어왔기 때문에 또 몇 대 몇이에요? 5대4. 네, 또 5대4 걸려 있는 거죠. 5대4 걸려 있고 지금은 요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 사이로 그냥 가버리네. 네, 이거 그러니까 딱 넣는 타이밍으로 언제냐면은 한 명이 나한테 고정됐을 때 네. 지금 딱 보시면은 고정이 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고정이 안 되거든요. 물러요. 근데 딱 고정이 되는 순간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슈팅했는데 이제 라인에서 네, 둠프리스가 멈췄죠. 네. 이것도 들어갔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완전 좋은 플레이로 네. 잘 만들고 네. 이 선수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지시가 내려진 그 포지션 플레이를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철저하게 상황을 연출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우당탕탕이 아니다. 네, 지금 벌써 보세요. 22분인데 장면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스로인 또 뒤로 갑니다. 또 뒤로 가서 이제 데파이 있고 차비 시몬스 또 데클랑 막으러 네, 끌려 나오죠. 4-1-4-1인데 약간 4-4-2처럼. 자, 센터백하고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에는 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워커가 올라와 있고 포든이 따지고 보면 위치상으로는 이제 워커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워커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어디서 2대1 걸리는 거예요? 사카, 워커, 그리고 이제 아케. 네, 여기서 2대1 걸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은 네, 똑같아요. 마이누는 지금 위치로 보자면은 이제 미드보다 약간 반라인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공간 활용 기준은 이제 이 둘 인터벌이죠. 이제 이 레인더스였던 것 같아. 레인더스랑 이제 네. 각포 사이에 벌어져서 이 사이로 패스 들어가는 거고 아케는 2대 고기 이제 고정될 수밖에 없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2-1이죠. 계속. 풀백. 포백이면은 여기에 끊임없이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고 돌고 플레이하고 또 네. 반대 전환 보세요. 깔끔하게 해주고. 딱 어디로 가버려요? 사이 그 네. 인터벌 그리고 네. 뒷공간으로 딱 네. 들어가네. 이 인터벌로 가니까 여기도 따지고 보면 2-1 아까 말씀드린 네. 2-1 걸려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받았을 땐 사실상 1-0이 되는 거죠. 1-0. 완전 프리하게 열려니까. 지금도 근데 네덜란드가 수비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왜? 윙이 와서 이거를 안 주잖아요. 안에 백포는 최대한 골 에어리어 쪽 안에서 수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도 수비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번 내려 완전히 앉았다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라서 공의 소유권 또 넘어가고 또 어디 열려요 또? 또 사이드 열려. 네. 백포 완전히 안쪽으로 좁혀 있으니까 이게 폭이에요, 이게. 다 몰려 있네, 그냥 네. 중앙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수비를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이 두 개네. 네, 공 두 개 들어왔어. 약간 그때 같네요. 그 우리 최근에 비엘사 네. 찍으면서 미국전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비엘사가 이런 플레이 때문에 계속 그 안쪽으로 강제시켰잖아요. 미국 네네. 선수들. 네. 약간 그거 보는 거랑 살짝 비슷하네. 네, 비슷한데 우루과이는 훨씬 더 종적이죠. 엄청 종적. 훨씬 더 앞쪽으로 네. 보고 있고. 공소유권 뺏기더라도 크게 관계없이 이제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반면 잉글랜드는 이제 종적인 거에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 윙이 막으로 왔습니다. 사이드를 열어놓고 사이드로 왔고 차비 시몬스는 여전히 데클란 라이스. 네, 데클랑이고 뭐 지금 따지자면 데파이는 이제 스톤스한테 마크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누아에 대해서 이제 레인더스가 가고 있고요. 자, 지금은 또 그래서 후리가 누구예요? 아예 트래피어 쪽이 열려버리는구나. 지금은 그리고 이제 포든이 일단은 둠프리스를 포든이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둠프리스를 포든이 고정하고 있는데 여기 포함해서 이제 잘 볼게요. 여기 네. 포함해서 여기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거든요. 4-4-2에서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공이 오거든요. 자 근데 지금 포든의 위치는 결국에는 수비로 봤을 때 뭐냐면은 둘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둠프리스가 가도 되고 네. 아니면은 센터백 한 명이 그쪽으로 따라가도 네. 되는. 네, 둘 다 걸어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가기가 부담스러워. 왜? 해리케인이 바로 뒤에 케인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얘도 가기가 부담스러워. 왜? 트리피어가 있으니까. 트리퍼가 오고 있으니까. 요렇게만 보면은 야 2대1 수적 우위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왜? 또 뭐예요? 또 결론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5대4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봤을 때 야 수적 우위잖아 괜찮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여기서 2대1이고 여기서 2대1이 또 걸려있는 건 거예요. 와, 저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로 가진 않는데 결국에는 일로 갔을 때 여기서 트리피어가 프리가 또 되는 거죠. 왜? 직전상에서 윙이 어쨌든 그 앞으로 가면서 네. 트리피어에게 공간적인 부분을 허용을 했으니까. 네, 센터백을 막으러 갔으니까. 물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제일 덜 위험한 거죠. 중앙보다는 사이드가 덜 위험하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엔 줘버리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또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또 반대쪽 사카 있죠. 라인사에서 받고 내주고 자 벌써 땅 따먹기로 봤을 때 엄청나게 잠식해 들어왔어요. 네, 잠식해 들어왔어요. 사실 드리블 몇 번, 패스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상황의 연출만 잠식해서 또 들어왔고 자 이제는 왼쪽에서 공소유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더 플레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시프팅해서 들어왔으니까 안쪽. 그 우리 옛날 독일 볼 때 네. 무시알라도 가다가 네. 이거 이유가 없네? 다시 네. 뒤로 가? 약간 네.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서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차비 시몬스 또 이제 약간 전진하고 있죠. 데클랑 막으러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결국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이 공간이. 네, 여기서 데클란 나가 있고 벨링엄이 반다이기랑 아케의 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 이 인터벌로. 그러니까 이 인터벌을 벨링엄을 막으려고 레인더스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 인터벌이 벌어지니까 마이누에 대해서는 또 마크가 헐거울 수밖에 없고. 네, 여기서 또 2대1 걸린 거예요. 포든에 대해서 2대1 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앞을 봤죠. 앞을 보니까 여기서 포든이 센터백 사이로 끌려가게 되니까 케인이 또 어떻게 돼요? 프리. 케인이 또 프리죠. 여기서 이 센터백한테 여기서 또 2대1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는 사실 마크가 아닌 거죠. 왜? 한 라인 넘어서 가버리니까 포든이. 몸을 아예 돌려야 되니까. 자 보면은 또 여기서 또 똑같습니다. 또 5대4. 네. 얘는 이쪽을 볼 수밖에 없고 반대쪽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완전히 프리. 근데 어쨌든 간 끊겼고 소유권 다시 되찾았을 때 측면 나가죠. 자 근데 네덜란드 또 수비 보세요. 아, 또 2대1.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 수비 좋은 팀들 꽤 있었는데 프랑스도 있었고. 네, 네덜란드가 저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로 파포스트 올라갔는데 이거 보세요. 윙이 또 내려와가지고 네. 트리피어 견제하고 있네. 네, 이것도 원래는 보통은 열리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기서 네. 이제 트리피어가 딱 공 잡아가지고 다시 크로스 올라오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 저희 히든 풋볼 할 때 제가 첼시 얘기하면서 스털링 얘기 한번 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털링은 첼시에서 첼시 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에 이거를 거의 막는 적이 없어요. 다 열려요 그냥 여기서 오면은 그냥 다. 그럼 열리는 스털링은 거예요. 이제 화면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저쪽에나 네, 이제 가 있는 거고. 여기 네. 위에 있는 거죠. 아니면 화면에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또 수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엄청나게 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제 유로 하기 전에 평가전이랑 이런 네. 거 보면서 네. 수비가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네. 네덜란드 우승을 그래서 픽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만이 페에노르트 때도 그렇고 사우스햄튼 감독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돋보였던 게 이런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던 선수가 뭐 슈나이덜링, 슈나이덜린. 네, 뭐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똑같습니다 결국엔. 약간은 트리피어 높이가 낮아졌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항상 같다. 네, 그리고 지금은 되려 보여. 완전히 워커가 한 번 내려앉았다 보니까 워커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올라가 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6명인 거예요. 6명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기존과는 다르게 이런 틀에 대한 유지가 확실하다. 네. 그래서 지금도 포든이 이 공간에 있는 건데 이 포켓에 있는 건데 나와서 지금은 반 라인 정도 나온 거죠. 반 라인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워커가 끌고 갔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네. 네. 또 2대1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케도 자연스럽게 네. 저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고. 네. 왜냐면 안쪽이 더 위험하니까 사이드 맞겠다고 등 뒤를 안쪽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자 보시면 또 이제 어디 벌어져 있어요?
아케랑 요- 반다이크 그리고 예. 이 사이 공간. 예, 이 사이 공간 요 인터벌 벌어져 있죠. 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미드필더를 끌고 갔죠. 들어가네. 예, 레인더스 어쩔 수 없어요. 안쪽 공간이니까 막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어디서 2대1 걸렸어요? 여기 포든이랑 예, 또 2대1 걸려. 그러니까 이거 방금 말씀 주신 게 딱 정확한 거예요. 유닛으로 따지면은 포든, 워커, 사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인터벌, 풀백과 센터백 사이 인터벌을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게 포든이 될 수도 있고 워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골라인에서 걷어낸 장면에서는 그게 포든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워커인 거고 근데 네덜란드는 결국에는 이게 골대랑 더 가까우니까 이 인터벌이 골대랑 그럼 가까운 당연히 거니까 거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더스 간 거예요. 근데 레인더스 가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포든 앞 공간이 비고 포든은 또 앞을 보면서 공을 잡을 네.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완전히 풀인 거죠. 그러니까 백라인을 한번 그려서 보면은 요렇게 백라인이고 차비 시몬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미들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둘의 인터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네. 컨트롤하고 슛, 땅. 이것도 사실 뭐 들어갔어도 네,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네. 진짜 네덜란드가 처절하리만큼 수비를 잘했는데 그냥 상황이에요. 그냥 계속 이 상황 여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슈팅. 지금도 뭐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은 이제 차비 시몬스가 데클랑한테 가지 않고 마이누. 마이노한테 가고 있고요. 마이노한테 가고 있고 이렇게 미들라인 그리고 멤피스 위치에 있습니다. 자 포든이 등 뒤에 있다가 나타나서 공 받고 레인더러스가 그래서 앞쪽으로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아예 완전히 한 라인 밑으로 가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또 뒷공간에 네. 대한 그게 있으니. 이게 완전히 열리니까 네.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방어라는 게 여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있으니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데클랑 받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마크가 안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앞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이미 생겼으니까. 자, 생겼으니까 지금 또 윙 안쪽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뭐야? 하나한테 둘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하나한테 둘이 고정돼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레인더스는 다시 여기서 포든한테 공이 가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등 뒤가 열렸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레인더스가 가 있다 보니까 레인더스의 등 뒤가 열려 있었어요. 네. 미드필더 라인이 이 등 뒤 열려. 그러니까 판다이기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좀 나오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최소한 가지고 있던 케인에 대한 2대1 수적 우위도 갑자기 무너졌고. 네,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뭘로? 포든의 이거 하나로. 다시 오긴 오거든요. 다시 오긴 오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 2대1이 아니에요. 왜? 공이 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위치인 거죠. 왜냐면 얘보다 앞에 있으니까. 내 시야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벨링엄 또 움직이죠. 이 둘의 인터벌로. 이 둘의 인터벌로 끌고 움직이고. 자, 그러니까 글로 줘요, 안 줘요? 안 주네. 네, 안 줘버리죠. 그리고 이 둘의 인터벌. 또 여기 보면은 2대1. 포든 있고 마이너 마이너 있고. 이제 여기서 끌고 오죠. 근데 끌고 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워커 쪽이 비어버리네. 네,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누가 되냐는 바뀔 수 있지만 틀은 항상 똑같다. 네, 이 백포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5명 수적 우위는 동일한 거죠. 네. 여기서 그냥 5대4 바로 걸려버렸네. 네. 5대5구나 여기는. 네, 트리피어는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 백라인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 돼버렸고 보시면은 판다이기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1대1이에요. 이제 2대1도 아니에요. 엄청 이게 이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매뉴얼은 뭐냐면 박스까지는 고정되지 않고 물러나요. 미들이 와서 그 물러나는 동안 미들이 와서 막는 거죠. 근데 이게 판타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엄청 일찍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 쪽에 그냥 아예 네. 등 약해 쪽 등 뒤 뭐 열려버리네. 근데 이제 마이노 여기서는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경험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으로 넣는 패스 같은 경우가 아까 마이노가 이제 포든한테 했던 것처럼 네. 그 패스가 직접적으로 득점이랑 연결될 확률은 높은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잘 내릴 수 있다면 이제 사이드로 나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그럼 이건 결국 동선 정리가 좀 잘 된 건가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복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대회 때
스페인이나 독일 정도의 매뉴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기관 중에. 기간이 사실 뭐 이게 네. 몇 년 동안 해서 바뀐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경기 텀이 워낙 짧잖아요. 네. 막 3일, 4일 이런데.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큰 틀에서만 야 3-2-5로 할 거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공간은 여기야 정도만 해줘도 이 선수들은 그게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은.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4백인데 이 5명의 우위 5대4가 계속해서 걸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국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틀을 감독이 정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독 성향 차이인 거죠. 과르디올라나 뭐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선수 하나 네. 발걸음까지 그 양반들은 네. 신경을 네. 쓰는 양반들이. 네, 데제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긴 네. 하거든요. 이제 박스 완전히 마지막 박스 근처 갔을 때 말고는 약간 게르디올라 좀 느낌이잖아요. 게르디올라 새롭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틀에서 말 그대로 진짜 딱 그 표현 동선 정리. 큰 틀에서 3-2-5로 동선 정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반 30분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그 기존에 봤었던 잉글랜드랑은 네. 완전 차이가 있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이누 들어간 것도 크다고 봐요. 마이누가 해주는 역할도 네. 많고. 네. 아놀드는 미드필더로 애초에 그리고 리버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 이렇게 가만히 포지셔널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풀백 포지션이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맞아요. 건데 근데 이거를 심지어 아놀드는 포지셔널하게 놔버리게 되면 이런 유형의 플레이를 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마이누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자연적으로 포든이랑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걸 보는 눈이에요. 훈련 중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릿속이 될 수도 있는데 얘랑 캐릭터가 이러니까 이 둘을 혹은 이 셋을 같이 논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감독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사실 이제 이전까지 그러니까 유로 시작하기 전까지 보면은 그 네. 미드필더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를 엄청 했잖아요. 네. 뭐 벨링엄, 갤러거 뭐 네. 왔다가 마이누 들어갔다가 네. 그 이유가 결국 이제 그런 선수들의 합을 좀 찾기 위함이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합이 나오기까지 꽤 오래 걸린 거죠. 엄청 오래 걸렸죠. 네. 이제 결승인데. 네. 3-2-5라는 아이디어에 마이누, 뭐 포든 뭐 이런 선수를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근데 어쨌든 올라왔고. 네. 근데 결승 갔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네. 없는 거죠. 자, 뭐 벨링엄도 그래서 보고 다 똑같이 얘기해. 케인도 그래. 벨링엄도 얘기하고 네. 워커도 얘기하고 야 이거 다 얘한테 줬어야지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이거. 우잉. 좀 귀엽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한 경험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경험 자체가 다 그 상황에 네. 대한 경험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누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 경기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봤고 예를 들어서 뭐 코칭 스태프에서 비디오 세션을 개인 세션을 해서 피드백을 이 부분에서 주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줬을 거예요. 제가 하는 비디오 세션도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훈련 중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을 해서 아 맞다 여기선 이렇게 했어야 됐지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 판단을 내리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다음번에는 되는 거고. 네, 그 다음번에는 생각 안 하고도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습관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네덜란드가 뭐 원했든 원치 않든 약간 변화를 주게 됩니다. 네. 4-2-3-1. 네, 특히 데파이가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잉글랜드 입장에서 보자면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승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톤스 공 가지고 전진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4-2-3-1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게 원톱이고요. 네. 이렇게 셋에 지금 벨링엄을 맨마킹하는 형태로 가 있고 여기서 레인더슨 또 포든을 맨마킹하는 형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4-2-3-1이구나. 네, 여기 원 있고 셋 있고 그리고 이 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약간 5백처럼 보이네.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누 맨마킹, 여기서 포든 맨마킹, 여기서 벨링엄 맨마킹 이 구도로 가요. 그래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 근데 거꾸로 제가 느꼈을 때는 네덜란드가
공격 전환을 하기도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 조금 네. 답답한 네. 흐름이었던 거고. 이게 데파이가 이 시간대쯤 나갔잖아요. 네. 나가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베어고스트 투입되기 전까지는 좀 경기가 많이 지지부진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완전히 딱 보이죠. 고정이 그냥 딱 네. 돼 있네. 요 사이가 자꾸 가면서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사이도 그렇고 자꾸 여기서 5대4가 걸리니까 그냥 아예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셋으로 걸어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바로 따라가네. 네. 쪽으로. 네. 그래서 근데 프리가 되는 건 그래서 누군 거예요 지금? 게이 쪽이 이제 열리는구나. 네, 게이 쪽이 이제 프리로 열리는 거죠. 왜냐면 차비 시몬스는 계속 데클랑한테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2대1 걸린 거죠. 2대1 걸려서 게이 프리로 잡고 자 프리로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2대1. 네, 여기서 2대1 걸린 거죠. 이제는 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붙어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버려요? 그 사이 공간으로 네, 들어가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2대1 걸리는 거죠. 맵마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크하는 선수가 앞을 보고 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있어요. 근데 이미 앞을 보고 있죠. 앞을 봐버렸고 네. 이제 2대1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2대1을 활용하지는 않고 이제 오는데 결국에 이제 또 맵마크 떼어내려고 이제 한 번씩 걸죠. 걸고 지금 보시면은 꼭 보이시죠 여기 고개 여기 계속 1대1 1대1 맵마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엔 이게 문제니까. 네, 사이 공간이 문제니까. 네, 이게 문제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팀들이 꽤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완전히 딱 조직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경기 중에서는 이거를 제일 최초로 개념 자체 4-2-3-1로 해서 이렇게 수비를 했던 게 무리뉴 토트넘 두 번째 시즌 때 과르디올라 시티 막을 때. 네, 베르나르도 실바 맞고 그리고 여기선 데브라이너 맞고. 그게 막았던 게 호이비에르랑 이제 그 무사시 소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는 팀이 많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공 가졌을 때 선구자라면 무리뉴는 결국에는 이제 공이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무력화시킬지의 선구자예요. 뭐 사실 예전부터 수비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정평이 네. 나 있는 감독이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콘테가 3-2-5 했을 때 윙 다 내려서 식스백해서 6대5로 가져가는 거. 지금은 뭐 에메리가 그거 비교적 자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거 생각 못 했거든요. 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저희가 봤던 그 상황은 오기가 힘들죠. 네, 오기가 힘들어졌어요. 공은 조금 더 오래 가질 수 있어요. 네. 느린 템포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 기준으로 위험 지역에서 오래 네. 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 네. 아래쪽에서 지금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파이 없어지고 하니까 뭐 기회비용을 택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야, 이거 데파이 없고 데파이가 엄청 큰 게 왜냐면은 이게 잉글랜드가 결국에는 수비할 때는 뭐 5-2-3, 5-4-1처럼 되니까 이게 데클랑 라이스랑 마이누 사이까지 데파이가 내려와서 공을 받고 데파이는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보통 타겟형이랑 달라서. 네. 그리고 본인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이 없어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야 어쩔 수 없이 수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쿠만이 결국에는 이제 내린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기능을 아주 잘 네. 하고 있네요. 네, 지금도 여기 다 대인마가 걸려있죠. 지금도 계속 바로바로 따라가네. 계속 벨링엄이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벨링엄이 네. 공 받으러 아래쪽으로 쭉 가면은 또 전진해가지고 네. 따라붙고. 부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갈고 있고 여기서 근데 게이에 대해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신에 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를 좀 어느 네. 정도 감수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너가 공 가지는 게 제일 안 위험해 이렇게 한 거죠. 사실 포든 벨링엄에 비하면 네, 네. 그쵸. 뭐 아니 이건 당연한 거니까 솔직히. 무슨 여기서 케인은 저 앞에서 네. 계속 2대1 걸리고. 근데 또 결국에 2대1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2대1 걸리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벨링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2대1. 네,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서 드리블하니까 트리퍼 쪽이 또 열리고. 사이드 채널 열리고 얘도 이제 계속 안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케인이 여기서 잘하는 게 항상 여기 센터백이 내 마크 선수의 등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수비까지 나한테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이드 네. 채널은 열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팀 동료가 또 프리가 되는 거고. 고정시켜놓고 사이드 나갔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 좀 늦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게 약간 변칙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날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워커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워커가 올라간 거예요. 네.
워커가 올라가니까 사카가 어떻게 했어요? 중앙으로 좁혔네요. 중앙으로 좁혀버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난감한 거예요. 왜? 포든이 오른쪽에 안 있고 왼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인 방어를 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스위칭. 네, 좌우로 완전히 왼쪽 유닛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리고 오른쪽 유닛을 왼쪽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야?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야? 이게 벨링엄 여기 있는데 이쪽에 포든이 있네? 이거 뭐 고개 돌려보니까 뭐야 이거? 이제 스턴 먹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벨링엄한테 가요. 벨링엄한테 가니까 포든 프리. 포는 프리. 이제 공 사이드로 한 번에 나갔다가 이제 포는 잡는 거죠. 또 얘기했지만 앞을 보고 네, 시간적, 공간적 여유. 앞을 보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카 좁혔으니까 워커 쪽이 또 아예 네. 프리하게 열려버리고. 네. 지금도 근데 이것도 수비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아쉽죠. 아까 오른쪽에서 우리가 봤던 거보다 왜? 맞아요. 공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뒤가 열렸죠. 네, 결국에는 또 우리가 봤던 그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공 받고 이제 골 에어리어까지 싹 다 내려갔고 워커는 근데 이제 1대1은 옵션은 아니니까 바로 처리 안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포드는 이제 왼쪽 있다가 다시 오른쪽 온 거예요. 오른쪽 오고 또 저쪽 반대편. 네. 근데 일단 마무리는 그냥 본인이 하는 거. 근데 상황이 이제 또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포든을 통해서. 자 이제 이건 또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인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레인더스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지금 따라간 건데 여기 따라간 건데 걸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사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 여기서 마인. 이번에는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풀인 거예요? 데클랑 쪽이 이제 네. 또 비어버리네. 아까는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이제 딱 바뀐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계속 게이가 풀이었는데 이렇게 3대2가 나와버리니까 3대2 안에서 데클랑이 이제 2대1 걸린 거죠. 2대1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이누를 마크해야 되는데 버리고 나가요. 여기서니까 이제 부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채가. 네. 마이누가 나가니까 이제 레인더스가 포든이랑 지금 사카가 둘 다 들어와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이 이제 워커가 아예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이게 아마 각포일 텐데 각포가 워커 막고 있고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아케가 포든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원래는 아케는 포든을 막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사카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안 따라가거든요. 보세요. 자, 부채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끌려갔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얘를 막아야 되는데 얘가 나갔어. 그럼 나는 마이누를 막아야 되는데. 난 마이누를 막아야 되는데 근데 포든이 나가서 근데 나는 사카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포든 내줘야지. 근데 각포도 보면은 뭐야? 나는 워커를 막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포든이 프리하게 열려있네. 나는 윙이니까 풀백을 막아야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든이 열려 또 돌았네. 네, 받고 돌았죠. 이 포든 뭐 시티 경기 보시면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주면은 뭐 난리 나죠. 뭐 상대팀 입장에서. 플레이 하죠. 드리블 하고 고정시킨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2대1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쪽이 또 열려버렸고. 워커 열려서 크로스 올라가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어째 인정은 안 됐지만 여기서 뭐 워커 쪽이 약간 어깨 쪽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의 연출은 결국에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핵심적이었던 거는 워커를 하나 더 라인을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포든 같은 경우가 공간적으로 조금 더 유동적으로 플레이하면서 그게 이제 공략이 되는 거죠.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오네. 이게 사카가 넣은 것도 결국에는 그게 깨진 거예요. 또 왜냐면 아케 등 뒤에 있으니까. 뭐 구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포는 워커 그리고 사카 아케 똑같습니다. 구도 자체는. 자 여기 하니까 1대1 다 되니까 안 주죠. 다 1대1이니까 수적 우위가 없으니까 주고. 자 보시면은 딱 등 뒤에 있다가 벨링엄이 이제 나온 거죠. 벨링엄이 차비 시몬스의 수비 범위로 가서 공을 잡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얘 수비 범위니까.
얘 수비범위니까 거기까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벨링엄은 또 2대1에서 받고 앞쪽으로 돌아서서 공을 네. 잡네요. 또 앞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진하죠. 전진하고 전진하면서 이제 뭐가 벌어졌어요? 두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예, 여기가 이만큼. 왜냐면 얘는 벨링엄 어째 따라가야 되니까. 왜 얘네들은 대인 방어에서 이 인터벌을 막는 게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벌어져 버렸구나. 이 둘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받아요? 사이 공간으로 또 들어갔네. 이 둘 사이에서 등지고 받고 또 앞을 보는 선수가 받고 클라운 받고 또 등지고 있으니까 제3의 선수 줘서 앞을 보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계속 앞을 보는 선수가 공을 갖는 거예요. 혹은 공을 받는 선수가 앞을 보는 상황을 팀이 계속 연출하는 거. 자, 이번엔 이제 워커 밑에 있죠. 뭐 팔모 들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른쪽 측면 나갔어요. 자, 이제 팔모 들어가서 이제 팔모를 막는 거죠. 팔모 막는 거예요. 레인더슨 똑같이. 팔모 따라갔고 뒤로 나오죠. 플레이하고 와킨스가 이제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판다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끌려 나간 거예요. 끌려 나간 거고 여기서 이제 팔모 따라가는 거예요. 대인 방어로. 대인 방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대각선인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대각선을 여기서 왼발로 이게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게 하프 스페이스의 의인 거죠. 네. 여기서 대각선으로 공이 들어가면은 막기가 힘들어요. 왜? 인터벌을 공략하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 그거 걸고 지금은 반대로 나왔고 크로스 올라가서 이것도 들어갔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장면이네. 이상할 게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머 이제 슈팅 빗나가고 팔모 와서 슈팅 가는 거고. 지금도 결국에는 이제 뭐 완전히 보시면 이게 다 무너져 있죠. 거의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공 빠진 거죠. 공 빠졌고 한 칸만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원래는 팔머를 막아야 되는데 팔머를 따라갔다가 원래 아직까지는 자기 지역 방어 범위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네. 왜? 눈앞에 얘가 있으니까 마이누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이 끊겼으면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안 끊기고 그냥 쭉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축구에서 나오는 변수인 거죠. 여기서 이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머 쪽이 열려버리고. 네, 그렇다고 판다이크 갈 수도 없는 거죠. 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크게 열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네.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삼각형. 옵사이드가 아닌 공간. 여기로 와킨스가 가고.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붙어주지 않았나요? 수습이 잘한 거죠. 네. 이거 보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골키퍼는 이거 완전 각도 몰아가지고 하고 있고 수비 있으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어 쪽으로 잘 해서 막고 있고 수비 어쨌든 잘 따라가서 슈팅각 최대한 제한했는데 저걸 저 사이로 저렇게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공에 애초에 빠진 것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오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진짜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진짜 에바야. 약간 이런 상황이네.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넣는다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FC 온라인식 아다리. 약간 따다다닥. 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재미상 아다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앞서서 설명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장면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규칙성이 있냐 없냐. 근데 그래도 이번 경기 잉글랜드 규칙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 빠진 거죠. 워킨스도 어쨌든 잘 들어갔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각선 이제 또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도 약간 바깥치긴 한데 결국에는 인터벌 공략하는 거니까 여기서 대각선. 약간 지금은 바깥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가면 왜냐면은 반다익은 계속 팔모한테 고정이 되면 안 돼요. 맨마킹을 붙여놨으니까 계속 좁혀서 아까 우리가 계속 봤듯이 2대1을 걸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벌 공간을 안 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둘의 인터벌이 나온 거예요. 센터백 간의 인터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수비 잘했죠. 이게 매뉴얼이 팔 하나 거리예요. 팔 하나 거리. 근데 아까 보면 이제 딱 팔 닿는 그 거리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슈팅하기 직전 보면은 이제 팔 하나였다 약간 좀 벌어지긴 하는데 이제 팔로 이게 일부러 거리감을 잡는 거거든요. 밀어서 파울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러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허탈하겠다. 이거 이게 보세요. 더 잘 나오겠네.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잘 따르지. 사이로 네. 어쨌든 또 먹혔으니까. 네, 다리 사이로 빠졌기 때문에 골키퍼는 반응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딱 둘 중 네. 하나네요. 저게 그 다리에 걸렸으면 이거는 코너킥 가는 거고 네. 이렇게 빠졌으면 이것도 이제 골 들어가는 거고. 네. 어쨌든 뭐 잉글랜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이런 반복적인 거 끝에 네덜란드를 잡고 올라갔는데 뭐 잉글랜드 스페인 양상은 좀 어떻게 나올 거야? 아무래도 스페인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경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도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음. 좀 다른다고 봅니다. 스페인은 지금 제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점유율을 오래 가져도 되고 오래 갖지 않아도 니코 야말 모라타 가지고 역습을 해도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또 파비앙이 이제 기점 패스 빵빵 잘해요. 날리기 네. 때문에 또 제 주변에서 파비앙 얘기를 엄청 많이 파비안 해요. 루이스. 그래서 뭐 스페인이 아무래도 백포다 보니까 그쵸. 이제 잉글랜드가 이렇게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르디올라가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탑 레벨은 내 흐름이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상대 팀의 흐름이 갔을 때 상대 팀이 골 넣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뭐 상대 팀이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 그건데 그러니까 진짜 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근데 그래도 저는 스페인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또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를 상대 규칙성을 가져간 모습을 봤지만 근데 이것도 결국엔 이제 약간의 선수의 좀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이지 디테일에서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독일 스페인급은 아닌데 네. 스페인은 특히 근데 3차전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대거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이 게임 모델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사실 그 4강도 어려웠잖아요. 네, 네. 수비 라인 네, 네. 빠지고 네네. 패드리 부상으로 아예 나가 있고. 아니 이거 뭐 르노르망이랑 까르발 빠졌으면은 음바페 보고 너 놀아라 판 벌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결국 프랑스 네. 2대1로 잡고 또 올라갔으니까 네. 그만큼 이 선수들의 반복된 부분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그 게임 모델적인 부분이 네. 너무 확 가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도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잉글랜드가 이겨도 이상할 건 없지만 저는 그래도 스페인의 근소 우위 그리고 그 근소 우위는 대회 내내 보여줬던 규칙성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스페인이 조금 더 우위인 모습이 있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달라진 잉글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뭐 코파까지 하면 2경기 남았죠. 유로코파 이제 둘 다 결승 남았으니까 이스타TV 입중계 그리고 우리 개눈깔룡님 아마 이제 끝나면 저희가 또 따로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네. 컨텐츠도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